나는 폴리싱 기술 2팀에서 공정기술 직무로 일하고 있는 임정원이다. 저희 팀은 가공된 웨이퍼의 평탄도와 청정도 제어를 담당하는 팀인데요. 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 셋업과 생산량 및 수율 관리, 그리고 공정 개발 업무는 물론 고객 이슈 대응까지 제품에 관한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나의 업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선이다. 하루아침에 기존에 없던 기술을 개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고 혁신에 한 발짝 다가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공정을 축소하거나 현재 사용 중인 장비를 개선하고 우수한 부자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필수 역량은 책임감이다. 선배님들이 항상 강조하셨고 저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맡은 공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초반의 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라고 말하고 싶다. 입사 초반에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현장 직원들과 하루 10분 이상 대화하기였어요. 공정기술 직무 특성상 현장 직원분들과 마주칠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처음엔 낯선 현장, 낯선 직원분들과 쉽게 대화하는 게 어려웠는데 무작정 가서 아무 말이나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직무이든지 입사 초반이라고 주눅 들기보다는 일단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내가 한 가장 큰 실수는 제품에 많은 분량을 낸 것이다. 업무에 대해 조금 알았다고 과감하게 시도했다가 제품에 많은 분량을 낸 적이 있어요. 단순하게 A는 B하면 되고 B는 C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완전히 품질이 틀어져 버려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언을 구하고 계속 시도해보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그 당시에 선배님들도 모두 퇴근한 시간이라 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현장 직원분들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얻어서 겨우 원상복구할 수 있었어요. 이 실수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 됐으니까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모든 장비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죠. 지금은 장비의 현재 상태와 각 장비별 특수한 이력이 있는지 꼭 체크하고 나서 제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꼭 알아두는 게 좋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저는 오히려 취업을 준비할 때 제 가치관이나 성향, 목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야 비슷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나를 더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사 후에도 본인의 성향이나 강점,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원하는 부서에 배치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나는 QC팀에서 RPQC 직무로 일하고 있는 김우빈이다. QC는 퀄리티 컨트롤의 약자로 말 그대로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다양한 공정을 거치면서 완제품 웨이퍼가 고객에게 출하되기까지 제품의 품질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의 업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품 보증이다. 제가 맡은 RPQC 직무는 내부 공정에서 관리해야 할 품질들을 체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품질 수준을 회복하고자 액션을 취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품질 A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하고 현상을 해결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품질 B, C, D의 영향성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관부서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필수 역량은 호기심이다. 팀 내에 일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 품질 관리 직무는 깊고 또 넓게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공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접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과 품질 관리에 대해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상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가장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 이력과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입사 초반에 사수님이 휴가로 자리 비우셨을 때 문제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해결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났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과거 이력을 조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그 스텝들을 차근차근 따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긴급 조치를 취하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 이력과 유사 사례 등은
제일 소중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전 직무별 정체성은 꼭 알아두는 게 좋다. 저도 입사 지원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왜 지원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적합한 인재인지 어필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사 전인데 밖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직무에 대한 정보는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를 반드시 참고하셔서 직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랑은 국내 유일 실리콘 웨이퍼 제조 회사라는 것이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웨이퍼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웨이퍼를 국내 유일 생산한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행연구팀에서 연구개발 직무로 일하고 있는 전보람이다. 저희 팀은 차세대 반도체에 대응하기 위한 선단 웨이퍼를 제작하기 위해 연구하는 팀입니다. 공정별로 파트를 구성하고 각 파트에서 맡고 있는 반도체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하는 차세대 웨이퍼의 최고 퀄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여러 조건이 원부자재나 웨이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공정에 최적화된 조건을 찾아내서 차세대 웨이퍼를 제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업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제가 맡은 직무는 현재 공정 방법이나 원부자재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로 공정 방법이나 원부자재 변경 혹은 장비 개조를 통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있고 자체 평가를 통해서 전후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저의 주 업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필수 역량은 프로 불편러와 프로 플래너이다. 제가 생각하는 연구개발의 필수 역량은 프로 불편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계속해서 불편해야 더 나은 품질의 웨이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 플래너인데요. 평가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사전에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해놔야 원활하게 평가를 끝낼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내가 한 가장 큰 실수는 웨이퍼를 전부 깨버린 것이다. 신입사원 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 웨이퍼 한 묶음을 손에서 떨어뜨려서 다 깬 것이 기억에 남네요. 거의 제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분량을 한순간에 실수로 날리고 멘탈이 나갔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배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신입사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실수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실수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배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경험 많은 선배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전 회사에 대한 정보는 꼭 알아두는 게 좋다. 제가 본 면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미리 인터넷으로 회사 보유 특허 기술이나 논문 등을 알아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이해와 회사에 대한 관심 둘 다 보여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설프게 알고 말했다가 추가 질문으로 들통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준비하셔야겠죠? 또한 지원하는 회사에서 주로 하는 업무나 기본적인 공정 과정 그리고 이론 이런 것들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후배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원하는 후배 리스트가 있어요.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잘하고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의 기본은 데이터거든요. 회사는 학교랑 다르게 그간 모아온 데이터 규모도 엄청나고 축적된 기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고 세부 정보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후배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만 하다 보면 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엔지니어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그런 걸 잘 보고 본인 업무에 적용할 줄 아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후배에게 자부심을 가져도 돼 라고 해주고 싶어요. 저도 불과 1년 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겪었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고생하고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된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지원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미래의 후배에게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제 주변 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듯이 제 후배가 들어오면 힘들 때 위로해줄 수 있는 동료가 되어주고 싶어요.
힘들 때 혼자 견디면 더 힘들고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얘기하면서 함께 힘든 걸 덜어낼 수 있는 편한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예비 후배님들, 저희 회사로 오고 싶은 마음이 확 들지 않나요? 어서 오세요. 미래의 후배에게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취업 준비하면서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침착하게 본인이 하시던 준비를 계속 하시다 보면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없고 긴장하는 모습보다는 난 준비가 됐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이런 느낌으로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재입니다. 회사에서 후배님으로 뵙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만나요.
네.